올 3월 말부터 갑자기 이유 없이 고양이가 뒷다리를 절다가 붉은색 소변을 보다가 종국에는 경련을 하다 죽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염병을 의심했고요. 이후에는 기생충 질환을 주요 원인으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은요, 여러 기관의 많은 조사에서도 결국 명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500마리 이상의 고양이에게 근육을 녹이고 마비와 경련을 유발하고 또 200마리 가까운 고양이를요 죽음으로 몰고 간 고양이 신경 근육병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수많은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그 공포심의 여운이 남아있는 고양이 신경 근육병증에 대해서 또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묻고 넘어가기에는요 그 파장이나 공포심이 아직 너무 크고요. 이런 공포심은요 국내 사료 산업의 불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은요 2024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발병했습니다. 증상은요 고양이의 근육에 심한 염증을 유발해 근육이 녹아 근색소뇨증, 즉 붉은색 근색소가 포함된 소변을 보기 시작하고요, 신경을 심하게 손상시켜 후지마비나 보행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종국에는요 경련을 동반하다가 호흡곤란으로 고양이를 사망케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질병의 이상한 점은요,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이슈 정도를 고려하고요, 또 지금도 학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조작이나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전염성 질병이었을까요?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리스테리아 바이러스, 살모넬라 같은 전염성 질병도 의심되고 있으나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전염병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입니다. 우선 고양이에서 발병이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또 일정 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전염병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양이는요 실내에 격리되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염병이 생겨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동시다발적인 감염은 역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염성 요인은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질병의 시작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형태를 그리며 시간을 두고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이라면요 고양이 간의 감염을 유발하는 전염병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생충이었을까요? 초기에는 기생충의 일종인 원충 감염 역시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라면요 부검을 통해 혹은 원인이 의심되는 시료의 검사를 통해 너무 쉽게 빠르게 원인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기생충이든 단세포 형태의 원충이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수천 배 크기의 기생충을요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기에는요 요즘의 검사 장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방사선도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식품의 가공 처리 과정에서의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 조사라는 일종의 살균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방사선 조사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먹는 많은 음식물도요 이 식품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 조사라는 즉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많은 방사선이 조사되고요, 이것이 사료에 잔류하여 고양이에게 신경질환을 유발했다고 하는 이런 이론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많이 나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즉 식음료를 처리하는 이온화 에너지 조사 장치가요 무슨 핵발전기도 아니고요, 잔류할 정도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혹여 잔류한 것이 고양이를 사망케 할 정도로 방사선 잔류 농도가 심했다면은요 방사선 측정기에 바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아마 방사능이 원인이었다면요 고양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토픽이 되고요, 한 10년 동안은요 한국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영양소의 결핍이나 과잉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허용된 영양소의 과잉이나 혹은 부족의 문제도요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이나 과잉으로 인해 이 사태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사료 공장에서 2월 생산분에서 특정 영양 성분이 잘못 계측되어 부족이라든가 과잉하게 들어가고요, 이로 인해 일종의 중독 증상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특정 비타민이나 미령원소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이런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혹 영양 성분의 문제라면요 결핍보단 과잉의 문제일 것입니다. 결핍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려면요 수개월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2월 생산분을 먹은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3, 4월에 발병한 것으로 봐서는요 비타민 A나 비타민 D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특정 영양소의 과잉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모르는 특정 영양 성분의 중독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특정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즉 고양이의 근육을 녹이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정 화합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성분이 사료에 혼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이것이 의심됩니다. 사실 모르는 성분은요, 우리가 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들어갔는지 아는 방법은요,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유발하고요, 그 양을 계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성분은요,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중국에서 멜라민이라는 것이 사람 아기용 분유에 들어가서 수많은 아기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멜라민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멜라민이란 물질이 식품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물질이어서 그랬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언가 굉장히 생소한 물질이 들어갔고요, 이것이 아직 식품 쪽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라 모양도 형태도 화학식도 모르니 검사법 역시 없는 것입니다. 아마 원료 단계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공장에서요, 생산 단계에 혼입이 되었다면요, 공장에서 2월 제조분에서 다른 특별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즉 공장은요,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은 원료를 수입해 똑같이 만들었을 것이나 2월분의 원료에 무언가 고양이들에게 신경과 근육을 손상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근거가 높은 추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료 단계에서 식품 공장은요, 당연히 기본적인 많은 검사를 진행합니다. 즉 원료가 안전한지, 단백질과 같은 성분의 기준에 충족한지 등 수많은 검사를 아마 이미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역시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성분을 검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의 질병을 밝히기 위해서 진행한 수많은 독성 검사나 세균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 중금속 검사는요, 이미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해를 끼친다고 알려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된 것들에 대한 검사이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성분을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원인이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해당 증상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요, 문제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인이 정확히 안 밝혀진 것은요, 개인적으로 국내 사료업계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없이 불신만 나온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국내 사료 생산 시설의 위생이나 공정은요, 거의 세계 최상급 수준입니다. 즉 사료 공장의 생산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수입된 원료 문제였을 가능성이 큰데 오명만 뒤집어쓴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 신경근육병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반론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무조건 그 말이 옳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